창사 6주년을 맞이한 나라의 TV가 갈수록 구독료 후원 성원이 줄어들어 운영상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후원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단식 8일차가 되던 7일 이재명이 들어놓은 장면인데요. 이재명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9일 검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단식은 그때까지도 멈추지 않겠다는 계획인데 7일 이재명 들어놓은 모습을 보니 이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단순한 흠집내기 차원의 정치 형세가 아니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 선거 공작입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국민의힘이 7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 8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이에 MBC 기자회는 국민의힘이 뉴스타파 허위 녹취록 의혹과 관련해 MBC 기자 4명을 포함해 기자 8명을 고발한 것은 좌표 찍기를 통한 압박과 겁주기라며 부당한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기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검찰과 대통령실이 움직인 후 기다렸다는 듯 국민의힘이 인용 보도를 한 기자를 고발했다며 이는 언론사, 기자 개인에 대한 좌표 찍기와 권력기관을 통한 압박이 재현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기자 맞어? 민노총 조직원들일 것 같은데 자업자득이다라고 비꼬며 MBC 좌파 방송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너희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반성부터 해라. 이재명이 대권 잡았으면 대한민국 큰일 날 뻔했다고 hir난했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국회 예산결산 전체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북한과 중국의 해킹을 우려하며 다가오는 내년 4월 총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전에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총원을 당해서 이거 막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정치권 살벌한 거 보이시죠? 내년에 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나든지 해킹당한 흔적이 있고 중국과 북한이 우리 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대한민국 두 쪽 납니다. 네, 맞습니다. 선거에 대한 부정하는 세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까지 국정원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필요 없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방금 컨설팅을 받고 계시다고. 네, 아닙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주시라는 요청과 함께 인력 지원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선거에 대한 개입이요, 사무총장님, 단지 해킹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조직된 그 뭐라 그럴까요? 집요함이 상당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건 뭐 캐나다 언론에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시스템 해킹하려는 의도와 함께 중국에서 캐나다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친중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론조작까지 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또 북한의 이런 선거 조작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청정지대입니까? 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니요. 사무총장님은 우려 뭐 이런 얘기 하실 위치가 아니에요. 사무총장님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일각의 우려가 있다. 전제에서 지금 제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스템으로 선거하면 해킹당할 가능성, 선거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업무가 완전히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거기에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조국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이런 엄청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걸 보고 그저 바라만 봐야만 했던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셔본 우리 조국 장관님은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입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이 북콘서트에 참석한 이성윤 연구위원은 이날 저는 조국 장관 모시고 검찰개혁 선봉에 선 적도 있고 윤석열 전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라며 윤석열 전 총장의 무도함과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로 윤석열 라인의 수사 방식, 수사 방법의 무도함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 꼴통과에 속하는 최강욱 의원 사회로 진행됐는데요. 이성윤 연구위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맞느냐, 쇼킹하다, 정치하려고 저러느냐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성윤 연구위원이 조국 콘서트에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감찰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적인 행사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안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조국 북콘서트에 참석하기 전 법무부에 따로 이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내에서 친문제인 검사로 유명한 이성윤, 참으로 가지가지하고 좌파진 겁니다. 그러니 좌파하고 잘 어울리는 거겠지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쓰레기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이재명 단식 현장을 찾았다가 이재명 홍위병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쓰레기 발언을 한 데 대해 태영호 의원은 사과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박영순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태영호 의원이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정크, 쓰레기, 머니, 돈, 섹스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가 삭제한 일을 거론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야당을 먼저 쓰레기라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태영호 의원은 JMS 민주당 글은 보좌진이 쓴 것이고 이후 바로 삭제한 뒤 사과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저를 쓰레기라고 한 것은 박영순 의원과 북한 김정은 정권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태영호 의원을 향해 쓰레기라고 북괴가 탈북자에게 비난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 발언한 민주당 박영순 정체는 뭘까요? 역시나 과거 이력을 보니 참 흥미로운데요. 학생운동권 출신인 민주당 박영순은 충남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부의장을 지냈고 1989년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거, 현존 건조물 방화미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역시 이 정도 이력은 되어야만 민주당 의원이 될 수 있나 봅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틀린 말이 없네라며 이게 문재인 좌익 정권의 수준이다. 수도권 국회의원 경력 봐라. 직업이 전부 학생운동권이고 경력이 시민단체의 노무현 재단 경력이 전부인 길거리 선동투쟁이 인생의 가장 큰 경력이다. 80년대 쟤들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민족파리 통일파리에 세뇌된 사회주의 공산혁명하던 사람들이다라고 혀끝을 찼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